잠시라도 쉬니까 좀 낫죠? 저는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냐, 강의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난 한 번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었겠지 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 공부를 어디까지 알아들었는가 하는 거는 들으면서 알잖아요. 나는 내가 교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당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몰아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다시 이 얘기를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인터넷 영상 갤러리 동영상에 들어가서 몰아빼기라고 하는 제목 동영상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상당히 많이 봤네요. 네, 한 3분의 1 정도 봤네요. 근데 이 몰아빼기를 적용해서 사회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 예전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효능 차이가 적어도 4배, 5배 납니다. 몰아빼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몰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빼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예전처럼 내가 혈점을 5번, 30번, 8번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5번 5번, 30번 5번, 8번 양쪽에 5번씩.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몰아빼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혈점을, 내가 차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사회를 순서로 적어주면 이건 세계 공통어예요, 아니에요? 공통어죠? 모두가 나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세계 공통어인데, 내가 항상 차트를 쓰면은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 차트에 보면 1차, 2차, 3차 그래 놓고 그 옆에는 2번, 3번 아니면 2번, 51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고 하면은 1차 사열이 예를 들어 심장마비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번호를 어떻게 썼느냐, 5번, 30번, 8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뒤에 다른 병이 있으면 혈점 번호가 쭉 나가죠. 그래 1차 사열에 혈 번호를 다시 해가지고 사열할 자리를 번호를 쭉 적어 놓고, 그 번호 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위에 1, 2, 3, 4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1, 2, 3, 4가요. 그러면 밑에 다시 하는 건 혈점을 표기해 놓은 거고, 위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혈점 번호를 써놓은 거는 사열하는 순서의 우선순위의 1순위로 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옆에 보면은 2번, 3번 있고 2번 50일 있는데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놓냐, 이 기준점은 뭐냐고 하면, 여자든 남자든 생식기 쪽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보통 2번, 3번을 표기합니다. 근데 생식기 쪽에 뭐 요실금, 생리통, 냉, 자연유산 있으면 2번, 51번을 표기해요. 3번 빼지 말고 그냥 2번, 51번만 이렇게 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기준점 속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양쪽에 동그라미 쳐놔서 2번, 3번이나 2번, 51번은 일주일에 한 번 빼라고 내가 그동안에 교육을 했어요. 어혈이 안 나오면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라고 배웠어요. 안 나오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고집 한번 깡다고 한번 펴볼까 하고 그냥 부항기 쇼파입에다 딱 놓고, 오늘 빼고 안 나오면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고. 근데 맨날은 못 빼게 해요. 왜 맨날 못 빼게 할까요? 아니죠. 매일 빼면 아예 어혈이 안 나옵니다. 침으로 쫓아놓고 당겨놓으면 그 피부가 썽이 나서 부숴버리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침이 썩난 부분이 가라앉으려면 최소한도 하루 정도는 사열하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어혈이 좀 잘 나오면 일주일에 처음에는 3번에다가 2번 하다, 1번 하다 어혈이 많이 나올수록요. 그러면 여기 또 질문합니다. 교통정리해 주려고. 2번, 3번이나 2번, 51번을 사열한 양은 그날 사열한 양에다가 포함시켜야 될까요? 그건 별개로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내가 여기서 사열하라고 하면은 그러거든요. 오늘 어린아이한테는 5일에 한 번씩 빼면서 하루에 100cc, 한 번 사열할 때 100cc 이상은 빼지 마십시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300을 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00 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00 빼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일주일 간격으로 1kg까지 빼라고도 해요. 참 놀랍죠? 일주일 간격으로 1kg씩 어혈을 빼라고 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빼고 부작용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니까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기준을
사회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1차적으로 1kg짜리 저울을 하나를 사라. 1kg짜리 저울을 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회를 해봤으면은 솜 한 번 사회를 할 때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만큼 솜을 딱 뜯어가지고 저울 위에다 무게를 딱 달아봐요. 그러면 솜무게 빼면 어열무게겠죠. 그러면 어열이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솜 뜯어가지고 저울 위에다 비닐봉자리에다 자꾸 담아버리면 솜무게 짐작해서 빼면 나머지 어열무게다. 맞죠? 그럼 cc나 g이나 같은 양이에요. 쉽게 얘기해주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빼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딱 한 번 딱 빼보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한 번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사회를 할 때 400cc를 빼라고 그랬다. 또 아니면 500cc를 빼라고 그랬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얼마를 빼갔다고 하는 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혈점에다가 1차, 2차, 3차 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빼는 걸 기준으로 써준 거고요.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2번, 3번이나 2번, 51번은 일주일에 2번 해도 좋고 3번 해도 좋다 소리예요. 내가 표기를 그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2번, 3번, 2번, 51번에서 나온 어혈은 이 무게에다가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됐죠?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내가 보통 강의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혈하고 생혈하고 섞여 나오면 포괄적인 강의를 할 적에는 300cc. 생혈은 안 섞이고 어혈만 나오면 500cc까지 빼라. 이게 포괄적인 강의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환자 딱 보고 일주일 간격으로 200cc를 빼십시오. 어떤 사람한테는 700cc를 빼십시오. 어떤 사람 막 뚱뚱해갖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1kg까지 빼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그건 이제 어때요? 이제 맞춰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정리합시다.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사회를 하는 거와 2번 내지 3번 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됐죠?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번 하는 거는 어혈량 무게에 따질 필요 없다. 이것도 정리 머릿속에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몰아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혈점이 5번, 30번, 8번 해놓고 밑에 6번, 막 7번, 8번 막 번호가 쭉 나열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1, 2, 3, 4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러면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속에 일자라고 써는 데가 어때요? 1등 하라 소리죠? 그래서 오늘 내가 400cc를 빼갔다 아니면 500cc를 빼갔다고 그냥 가상을 합시다. 그래갖고 1번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를 어혈을 빼는데 처음부터 잘 나오던가요? 처음에는 잘 안 나오고 갈수록 잘 나오던가요?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혈을 딱 빼보면 오늘 잘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5번 이내에 결정납니다. 그렇죠? 어혈을 땡겨도 어혈이 나오지 않고 아프기만 하면은 5번만 하고 더 이상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1순위를 5번을 뺐는데 100cc밖에 안 나왔어. 500cc 빼려고 맘먹었으면 얼마 더 빼도 돼요? 400을 더 빼도 되죠. 그러면 2순위에서 빼는 거예요. 2순위를 뺐는데도 500cc가 안 돼. 3순위. 3순위에서 뺐는데도 500cc가 안 돼. 4순위. 4순위를 뺐는데도 500cc가 안 돼. 뒷번으로 넘어가면서 그날 하루 빼는 양이 총 무게가 최소 500g은 빼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앞번서부터 똑같이 나갑니다. 1순위부터 또 빼요. 그 다음 주도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1순위를 뺐는데 5번 혈에서 한꺼번에 500cc가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날은 5번만 빼고 뒷순위로 넘어가지 말란 뜻입니다. 이게 몰아빼기의 정의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빼다 보면 여러 군데 이쪽 저쪽 찌끔찌끔 빼면은 여기도 저기도 하나도 안 끝나. 시간만 질질 끌고. 근데 한 군데서 어혈이 잘 나올 때 300이고 500이고 몇 번만 확 빼버리면 어떨까요? 금방 뚫려버리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빼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제 강의에 들어보면 우리 몸은 말초 모세혈관이 많이 막힌 데 있고 적게 막힌 데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많이 막힐수록 피해 유속이 느리다. 맞죠? 상식적으로요. 피해 유속이 느린 데는 산도가 높다. 이 말을 생리적으로 이해하면 피해 유속이 빨라지기 전까지는 산도가 안 떨어집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산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산도가 낮은 데서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그냥 지내오다가 산도가 높은 데 와서는 우유에다 식초 넣으면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듯이 거기 와서 새로운 지방 단백질이 계속 응고된 게 보태지는 거라. 그래서 그 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가 산도가 떨어져서 새로운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피 유속이 빨라져야 돼요. 근데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고 하면은 유전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좀 빠를 거예요. 내가 유전에 대해서 설명하면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같은 차종은 설계도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는 모든 게 디자인이나 안에 설계도면이 똑같듯이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혈관 분포도는 부모하고 똑같이 물려받는 게 바로 유전인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면 그 유전적으로 우리 혈관이 동맥 앞에 쇠동맥이 있고 쇠동맥 끝에 말초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쇠동맥 끝에 말초모세혈관이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500가닥이 설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가닥, 어떤 사람은 5000가닥이 설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빨리 막힐까요? 말초모세혈관이 가닥수가 적은 사람이 빨리 막히겠죠. 그러면 특정 부위의 혈관이 숫자가 적게 가늘게 분포된 데까지는 유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혈관이 고정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할까요? 혈관은 고정이 아닙니다. 왜 고정이 아니냐? 세포 분열할 때 가운데가 딱 잘라져서 이쪽으로 옮겨지죠. 세포가 우리 혈관에 붙어 있는 걸 폐하가 탈출을 하고 어때요? 산모에 혈관하고 붙어 있죠. 탯줄이요. 그래서 거기서 탯줄을 통해서 피를 빨아먹죠. 쉽게 얘기하면 폐하가 세포 분열하면서 필요한 혈액을 산모의 혈관과 연결된 게 바로 탯줄이라는 게, 요 탯줄을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세포마다 말초 모세혈관이 굵은 혈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세포가 분열할 적에는 처음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기존 세포가 없어지면 기존의 혈관은 없어지고 분열된 세포가 다시 혈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고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체세포의 개체수는 제가 예전에 강의해 놓은 걸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밀폐된 공간에, 지금 이 공간에 쥐를 1000마리를 넣어놨어요. 근데 하루에 매일같이 쌀을 한 사발씩만 넣어놓으면 1000마리를 넣던 500마리를 넣던 쌀 한 사발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쥐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맞죠? 이게 생리이치예요. 그러면 10마리가 살아남았다 가정을 합시다. 500마리를 넣던 1000마리를 넣던 10마리밖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쌀을 한 사발만 넣는다고 하면은. 그럼 10마리가 살아남았으면 이게 고정일 거냐? 쌀을 2사발 넣으면 10마리가 20마리가 될 거냐?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20마리 당연히 늘어나죠. 우리 체세포 말초모세혈관 가닥수가 같은 곳에서 자꾸 어혈을 땡겨갖고 피 공급량이 늘어나면 체세포 개체수가 늘어나고 체세포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말초모세혈관의 가닥수가 늘어나는 것이 생리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할 때 유전으로 받을 때는 내 특정 부위에 5번의 혈관이 비우법으로 500가닥으로 내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어요. 정상이라고 하면 500가닥이 아니라 5000가닥, 5만 가닥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자꾸 어혈을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500가닥이 1000가닥, 5000가닥, 10,000가닥 늘어나는 것이 생리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자식을 놓으면 늘어난 설계 도면이 자식한테 넘어가는 게 바로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전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도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 군데 나눠 빼다 보면 이쪽도 끝이 안 나고 이쪽도 끝이 안 나요. 새로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지 않으려면 피 유속이 빨라지려고 하면 같은 쇠동맥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이 500가닥이 있는 것보다는 1000가닥이 있는 게 피 유속이 빠르고 1000가닥이 있는 것보다는 5000가닥이 있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빼면은 혈액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체세포 개체수가 늘어나고 체세포 개체수가 늘어나는 만큼 말초 모세혈관의 숫자가 늘어난다. 내가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생리이치라는 겁니다. 우리 인체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5번을 빼서 핏길이 뚫어지면은 가슴이 시원하다 그래. 찬바람 들어오는 것 같이. 1번도 마찬가지고 인체 어느 부위에 혈점이든지 간에요. 그러면 이제 사혈을 몰아빼기 하면 5번, 30번, 8번 하면 1번을 빼서 500cc가 남았다. 그럼 5번만 빼고 말아. 다음 주에 또 5번을 빼. 500cc가 또 나왔어. 그럼 또 1번만 빼고 말아. 이렇게 빼면은 5번이 어떨까요? 1순위가 빨리 뚫리겠죠. 그래서 손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되면 여기는 일단 사혈 끝난 거로 접어요. 접으면 그 다음에 30번이 원래 처음에는 2순위였는데 30번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번을 또 거기서 또 빼고 거기서 300cc, 500cc 나오면 그날 빼고 거기서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집중적으로 몰아빼기의 정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빼고 5번, 5번 양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30번, 5번, 8번, 5번 빼면은 누구 말 않고 2년, 3년 빼도 이거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증세가 있으면 그럼 이렇게 뚫을 때 어디를 먼저 뚫고 어디를 나중에 뚫을까를 저는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혈의 순서를 정해주면은 내 나름대로의 해주는 공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해도 밤낮 똑같은 얘기하는 게 뭐냐? 수학의 공식처럼 처방하는 공식, 진단하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뭐냐? 아주 가장 쉬운 상식이에요.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금방 죽어요.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있죠. 그럼 뇌경색 위험도 있고 심장마비 위험성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뇌경색의 위험성을 중풍으로 똥오줌 싼다? 아, 이것도 비참해. 근데 비참하지만 이건 사회할 수 있는 생명이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있다 소리다. 근데 심장마비는 어때요? 갑자기 죽어버리면 소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심장마비 이상이 있으면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러면 5번, 30번이 항상 빨리 가는 게 이유가 여기입니다. 근데 심장마비에 돌연사할 위험이 없다 그러면 9번, 1번. 근데 이것도 뇌출혈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1번이 1순위가 되는 거고 뇌경색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9번이 1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혈점을 먼저 잡고 느껴주는데 그 속에 그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비밀을 몰라도 그 위에다 동그라미에다가 1, 2, 3, 4를 정해놓으면 아, 요대로 빼면은 그게 그대로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저도 이 공부를 대중화시킬 적에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혈요법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딱 정리를 해보면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빼는 거는 진행 먹으라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쉽게 해서 황금비나 철보형 주경수만 먹고 사혈해도 피부종 안 옵니다. 이렇게 빼는 거는. 근데 처음부터 아픈 데 8번이고 아픈 데를 직접 뺀다. 이럴 때 이 진액을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동안의 진액들은 대리점장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나온 그 신제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직 지식이 뚜렷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새로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래요. 내가 알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해서 효능도 높일 수 있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응용을 못 하거든요. 제가 이 심연정을 만든다고 한 얘기를 아마 오래된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적어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생산하겠다. 그래 놓고 임상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거를 임상실험을 해서 다 효능이 입증이 됐어요. 근데 그럼 뭔 실험을 했느냐?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사람은 몰라요. 옛날에 내가 한 얘기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100%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또요. 이 앞에 녹화하고 있죠. 이걸 왜 하느냐. 내가 죽고 없어도 얼마나 오랫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지. 말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맞죠? 현대의학처럼 옛날에는 혈액을 간이 만든다고 했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신장과 심장에서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는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가 만든다고 그래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겠죠? 그럼 어떤 게 정답으로 기준점으로 할 거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이냐 하는 거는 생리치를 기준해서 진단하면 정답과 오답을 가려낼 수가 있는데 생리치를 이해 못하면 절대 정답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반론해 볼게요. 만약에 현대의학의 주장이 맞던가 내 주장이 맞던가 둘 다 서로 옳다고 우기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돼요. 맞죠? 현대의학이 하루 혈액을 40cc 만들어낸다. 이 답이 맞다면 사혈한 사람은 다 죽어야 그게 맞는 답이 돼요. 맞죠? 왜 일주일에 40cc면 280cc밖에 생산 못하는데 나는 500cc를 빼라고 했으면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 2배를 빼라고 했으면 죽어야 맞지 않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에 500씩 1년 동안을 1년 6개월을 쉬지 않고 뺐어도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는 내 이론이 맞다는 그게 과학적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제품들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특성을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제가 옛날에 내 손으로 환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할 때가 한 25년 전쯤입니다. 그때는 내 손으로 환자를 많이 치료했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나한테 진찰받고 치료받으려고 하면은 6개월, 1년 대기해야 나한테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요. 내가 얼마나 대가 섰느냐. 환자들 딱 오면 첫째 조건이 뭐냐. 당신만 낫고 남 소개 안 하는 조건 하에 치료해 주겠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 몸이 견디들 못하니까 소개해 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사람 오는 자체가 싫으니까. 근데 그 당시 사혈할 적에 많이 뺄 때 지금 여러분이 빼라고 하는 양과 그때 내가 뺀 양이 여러분들 생각이 같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뺐을 것 같아요. 더 뺐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빼라고 하는 건 다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 사혈하는 거에 두려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빼기만 빼고 넣어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빼고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거지 개발이 안 돼 있으면 하라 소리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그 당시에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보면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요실금 환자를 치료하면 계속 요실금 환자만 소개를 와. 생리통 환자를 치료하면 계속 생리통 환자만 소개를 해서 들어와. 이게 그래서 이거 심지어 환자까지도 끼리끼리 논다 내가. 근데 우연하게 한번 우울증 환자를 치료해줬더니 계속 또 우울증 환자들만 들어와. 근데 우울증 환자가 공통점이 그 당시는 우연하게 내가 경주에 살 때 강남에서 왔는데 거의 90%가 강남에 살아. 근데 우울증에 의해서 여러 육체적 질병은 고쳐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울증이 온 직접 원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쪽의 사람들한테 경제력이 좋지요. 경제력이 좋으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주 높습니다. 기대 심리가 높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자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부모의 기대만큼 따라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2번, 3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으로 해갖고 정신질환까지 완전히 가서 심한 미쳐버리더라고 애가. 그래서 이거 육체적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 저놈 우연적을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려고 하면 부모를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쉽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한 게 뭐냐. 이거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을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치니까 뭔 생각이 떠오르느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뇌의 구조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뇌의 구조는 뭘까? 이게 의문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24, 5년 전에 쓴 책에 보면 천재는 바보다 그래놨어요. 맞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부모 형제 의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가 12뇌 쪽으로 어느 쪽으로 피가 잘 도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12뇌라고 하면 우리가 120g의 혈액이 뇌로 들어간다고 비유법으로 가정을 하면 10씩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두 군데가 막혀버리면 어떨까요? 그쪽으로 갈 혈액이 많이 간 데가 있죠. 그럼 많이 간 데는 뇌가 발달하는데 적게 간 데는 뇌가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폐증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와 공부를 못하는 뇌가 뇌의 구조가 어떠한 구조가 그게 다를까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의외로 간단한데 답이 있더라는 거라. 그게 뭐냐?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책을 비유하면은요, 책을 한 장을 읽었어. 한 장을 읽고 넘기니까 넘긴 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앞장에 기억이 없으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바로 공부를 못하는 원인이더라는 거라. 그러면 이걸 읽은 거를 계속 내 뇌에 입력이 되려고 하면 뇌가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원인을 분석했더니 뇌 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공테이프를 만들어줘야 현재 접하는 내용이 입력이 돼서 과거의 생각과 합쳐져서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해 나가는데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은 공테이프가 안 만들어져. 녹음 파일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무리 책을 읽어도 한 장 넘기면 전장에 기억이 없어. 넘길 때마다.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뇌세포 분열 기능은 왜 떨어졌을까? 분열 기능이 정지된 건 결과고 반드시 거기에 결과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뇌세포 분열 기능은 여러분들 왜 떨어졌을까? 뇌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맞죠? 영양 공급은 왜 안 됐을까? 혈관이 막혀서. 그럼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오열 없이 막힐 수 있을까? 막힐 수 없어. 근데 실전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치료해 봤더니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래,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따져보니까 뇌의 주 성분은 지방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방 단백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지방 단백질만 빼내야 돼요. 뇌세포들이요. 빼내가지고 빨간 피가 도는 그 혈관에서 지방 단백질만 옮겨서 뇌세포에 전달해주는 그 짧은 구간이 있는데 지방 단백질을 뇌세포에다가 영양분만을 공급해주는 이 통로가 막혀, 이 지방 단백질이 뇌 속에 피가 못 돌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시간이 되면 부패가 되죠. 그래서 내가 술을 담으면 막걸리 때를 요산 약산이다. 막걸리를 방치하면 식초가 되면 중산 탄인산이다. 그때도 방치해서 오래 두면 썩어버린다. 썩으면 강산이다 그러잖아요. 이 중산 상태가 되면 지방 단백질은 항상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 쪽에 혈관이 막혀서 피 유속이 느리면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산이 그 통로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응고된 것이 그 응고된 게 바로 치매 단백질이더라고 얘기해요. 그래 요거를 생리이치적으로 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빨간 피가 도는 말초 모세혈관까지는 그 혈전 지방 단백질을 녹이는 약성 도달이 쉬운데 그 빨간 피가 도는 혈관 밖에 영양분 공급 통로 그 짧은 구간에 응고된 지방 단백질은 거기까지 뇌에는 다른 데는 지장이 없고 거기까지 그 녹이는 처방을 도달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요걸 녹이는 처방을 만들까? 머릿속으로 그다니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뭔 줄 알아요? 저는 한번 의문을 가지면 그걸 못 풀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심지어 명상을 할 때 5일 동안 밥도 소변도 안 놓고 토굴 속에서 들어앉아서 그걸 풀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의외로 간단한데 답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걸 수출하는데 그때는 제가 경제력도 없고 그러니까 간에 수공으로 그걸 쪼사가지고 다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시제품을 몇 개 만들어서
10대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를 그래서 내가 이만한 노력을 할 적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현대가 잘못된 이 학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당신이 암기력이나 이해력이 좋아진 것이 입증이 되면 당신이 대중 앞에서 증인을 서줄 수 있느냐. 확인을 받고 그때는 내가 치료해줬어요. 무면의료행 했죠. 그래가지고 10대, 20대에서 50대까지 해보니까 다 그게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에 미쳐있을 당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암이나 백혈병이나 신부전증이나 이런 거 치료하는데 혈안이 돼 있지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치료에 매달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죠. 그래서 계속 묵혀두고 내가 언젠가는 이걸 할 건데 예전에 강의 때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언젠가는 이 사회에다 다 내놓을 건데 여기 산에서 내 뒷바라지 하는 사람 먹고 살까 하나만큼은 내가 영원히 밝히지 않을 거다. 아마 오래된 사람 이 말 기억하죠? 그게 뭐냐? 공부 못하는 놈 공부 잘하게 하는 건 그건 뭐 굳이 내가 밝힐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근데 강남 쪽에서 공부 잘하게 한다고 하면은 돈 아끼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이건 좀 벌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만큼 내가 공개를 안 하고 이 산에서 내 뒷바라지 하는 사람도 먹고 살게 내가 비밀 공개를 안 하지만 나머지는 이 사회에다 내가 다 공개해 주겠다. 이 말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래된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몇십 년 되고 나다 보니까 요즘 100세 시대에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 암기력이 떨어지는 게 치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진 게 치매고 암기력 저하가 원인이고 또 자폐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몸에 체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독자적 생명체다. 수없이 들었죠? 독자적 영성도 따로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다 같아요. 전부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요. 우리 뇌도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뇌에는 원래는 정보가 없습니다. 체세포의 생각이 2차적으로 뇌에 전달된다 그랬죠. 그럼 체세포의 각자 다른 정보가 뇌에서 한 생각으로 합틀어지려고 하면 뇌세포 각자 다른 그 정보를 통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원고를 쓰면서 이걸 뭐로 표현할까 하다가 현대 학자들이 이걸 공격을 하면 최소한 더 방어하는 책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원고로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내가 신경전달 물질 이렇게 놨어요. 그건 뭐냐? 뇌세포끼리 뇌세포마다 각자 다른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생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뇌세포끼리 정보 혼선을 막는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력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뇌세포마다 정보가 누수되지 않게 그 보호막이 녹아버리면 어때요? 정보 혼선이 오겠죠? 이게 미친 병. 쉽게 얘기하면 옛날 말로 미친 병이 오는 거고 뇌세포끼리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경선이 파괴되면 이게 자폐증이 발병하더라 그 얘기라. 그러면 뇌세포의 정보 보호막이 녹은 게 원인이고 신경절단물질이 녹은 게 원인인데 왜 녹았을까 하고 원인을 봤더니 강산의 산화작용이 원인 물질이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리 몸 인체 어느 부위의 혈질이 처음부터 강산이었을까요?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지니까 약산, 중산, 강산하고 높아졌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약산, 중산, 강산하고 높아졌겠죠. 근데 이 내용을 세심하게 써놓은 게 뭐냐? 여러분들 뇌질환에 대해서 인터넷 동영상도 올라와 있고 논문 올라와 있죠. 여기 안 가는 사람은 이따 사무실에도 한 번씩 달라고 하세요. 그게 내가 중의학 대학교에 2년에 한 번씩 논문 발표를 하는데 9번째 발표한 논문이고 그 논문이 9장이 그대로 엮어져서 지금 중의학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논문집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되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의학 대학교에서 내 의술이 학생들한테는 인기 순위 1위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밖에서 빨간 혈액에서 지방 단백질만 빼내서 뇌세포에 전달해주는 그 중간 끝통로에 있는 응고된 지방 단백질을 녹이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원래 내가 예전에 책을 쓸 적에는 이름을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 심야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거를 그 혈관을 막고 있는 이물질을 녹여서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라 하는 의미로 심연정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줘서 논문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의견이 자꾸 다른 의견을 내요. 선생님, 심연정 심자가 들어가니까 자꾸 심장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건 뇌의 구조를 정상화시키려고 만든 제품이니까 차라리 청명인 쪽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름을 좀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어때요? 맞는 거 같죠? 근데 내가 그거는 벌써 오래전에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그래 좋다. 그럼 이름은 청명인이라고 바꾸는 대신 심연정도 그 밑에다 같이 써놔라. 그게 그 제품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처방을 만들어 내놨는데, 이게 이 제품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가 하면, 내 예전에 강의 들어보면 침투력이 강한 건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해독 기능이 강한 건 어혈을 녹이는 침투력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는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효능이 떨어져서. 이게 여러 가지를 섞어내도 각자 기능이 다 살아나면 한꺼번에 그냥 하나 만들어서 먹어버리고 꿀꺽 먹으면 참 편하겠는데, 이걸 섞어버리면은 영양분이 파괴가 돼서 다른 성분으로 바뀌어서 효능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뇌 기능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원래 이름은 심연정인데, 이걸 섭취할 때는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산에 약하다고 해서 진액을 먹을 때, 진액을 아침 저녁에 먹으면 심연정은 점심에 먹고 잠자기 전에 먹어라.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시간을 많이 띄울 수 있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회라는 사람들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은 실감 못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액 먹고 철보약 먹고 상당히 번거롭죠.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근데 진액 먹을 적에는 철분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어혈 300cc 빼면 철분제 2앰플, 맞죠? 500cc 빼면 4앰플. 그런데 어혈 300cc 뺄 때는 2앰플을 맞고 500cc 뺄 때는 4앰플을 맞는데 4앰플을 한꺼번에 맞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사혈 한 날 2앰플 맞고 이틀 쉬었다가 2앰플 더 맞아라. 그동안에 교육이 이렇죠. 근데 가서 사혈할 때마다 철분제를 맞으니까 어때요?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먹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진액도 하루 3번 먹고 철분제도 하루 3번 먹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액도 하루 2번 먹고 철보형도 하루 2번 먹는 걸로 이거를 조정을 하자, 밀도를. 그러면 진액 하루에 3번 먹을 때 비용과 2번 먹을 때 비용은 몇 프로 절감됐어요? 200만 원에 30%면 얼마예요? 지금 철보형 얼마죠?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죠? 쉽게 얘기하면 비용을 오히려 줄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사혈할 때 어혈을 500cc를 빼든 300cc를 빼든 철보형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철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면, 우리 몸에 혈액을 운반해 주는 거는 적혈구가 해요. 빨간빛을 띠는 거예요. 적혈구가 하는데, 그 적혈구는 철분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혈관에다 넣어주면 가장 완벽해요. 수치가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철분은 다른 성분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안 되는 거를 좀 흡수가 잘 되게 할까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철분을 넣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성분을 같이 쪼개서 맞들여서 만들어다 보니까 철분에 함유한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됐고, 이걸 넣다 보니까
또 뭔 생각이 드냐? 철분제를 먹어야 될 사람은 혈액 속에 전부 산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강산해독 기능을 하는 것도 넣어야 되겠고, 또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 잘 되는 거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진액 하루 3번 먹는 걸 2번 먹게 하고 철분형 속에도 영양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자. 그래서 이름이 철분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철자 하나만 들어갔을 때 철분과 영양분이 함께 들어갔다고 해서 이름이 철부형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 철분제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많이 모였으니까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본사에서는 전 대리점에서 다 가져간 걸 본사에서는 그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철부형을 100명한테 먹였는데 100명 중에 소화시키거나 설사가 나거나 가스가 차는 사람이 10명이 나오면 그 처방전 배합 비율을 바꿔줍니다, 내가. 근데 100명 중에 근근히 한 명꼴도 다 안 되게 소화시키는데 조금 부담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그거를 처방을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먹고도 탈이 안 나게 몸을 바꾸면 돼. 그렇죠? 먹고도 탈이 안 나게 바꾸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먹고 바로 설사가 나고 이상 증세가 나면 하루 2팩 먹는 걸 한 팩을 가지고 일단 2번에 논아 먹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8번을 빼줘서 소위 빨아들이는 비가 10% 20%가 나오면 한 팩을 가지고 하루 2번 놀아 먹던 사람이 하루 3팩을 먹어도 배탈 안 납니다. 그걸 먹고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내 몸을 고쳐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해가 좀 됐죠? 그래서 심연정을 먹을 때는 첫째 주의할 점이 뭐냐? 기존 제품과 시간차를 많이 띄워라. 이해됐죠? 그러면 진액은 아침 저녁으로 먹고 청명이는 점심과 잠잘 때쯤 먹으면 시간을 많이 띄울 수가 있다. 그러면 진액은 액체화된 거는 항상 제가 빈속에 드시지 마라 이러죠. 빈속에 먹지 마라. 환으로 된 건 빈속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환 제품은 해독 기능만 있는 거는요. 빈속에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액체로 된 거는 항상 식사 후에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써놓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는 사혈을 하기 때문에 체력 손실이 제일 1등입니다. 그걸 막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액이든 철부형이든 그 속에 영양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진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름 그대로 영양 칼로리가 아주 높은 진한 액체라 뜻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제 입장 사정을 얘기하면은 이게 팩이 크니까 국내에서도 이게 운반 도중에 택배 도중에 잘 터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이 한 50% 정도는 외국으로 나가는데 운송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설비하면서 그 농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설비로 바꿔가지고 예전에 120g 정도 나갔던 그 부피가 지금은 어때요? 약 40으로 팍 줄여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도가 엄청 높아요. 그렇지만 부피가 작아졌다고 해서 내용물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드시는데 소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즘 집마다 온수기 없는 집 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거든요.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 빼서 그놈을 거기다 희석시켜서 마시면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반절을 논아 먹을 때는 반절만 희석시키고요. 근데 이거를 섭취하시는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 안에 있는 걸 다시 물을 부숴가지고 헹궈냈는데 헹궈낸 물도 시중의 보약보다 더 진압기다 그래요. 그만큼 그게 영양 밀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 진액 작은 한 팩이면 식사 한 끼보다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8, 90이 돼도 피부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설명해 준 중에서 청명인, 심형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못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그 다음 원래 주 목적은 1번, 9번, 17번을 사용할 때 뇌질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청명인이다. 됐죠? 근데 청명인의 주 기능은 뭐예요? 아주 침투력이, 어혈을 불리는 그 침투력이 아주 강한 걸 처방을 만들어 놨어요. 요 기능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경화, 신분경색, 몸이 굳어 있는 걸 푸는 거는 그게 아주 강한 약성을 아주 이거를 이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포를 따로따로 이렇게 쪼개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뇨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쉽게 얘기해서 부종으로 몸이 띵띵 부술 때, 복수가 찰 때, 이럴 때도 그 심연정을 응용을 하면은 주 목적은 뇌 질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그쪽에 그 효능을 잘 알고 제대로 응용하면 복수가 차거나 부종이 됐을 때 앉으면 간경화로 뭐가 단단히 굳었을 때 그걸 푸는 효능, 또 신분경색, 일부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거 이런 것을 할 때도 응용하면 좋은데 단 그 효능의 약성이 산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는 최대한 시간차를 두고 하는데 항상 액체는 왜 식사 후에 드시라고 하느냐. 빈속에 진한 액체를 영양칼로리가 높은 걸 드시면 액체가 소장으로 너무 빨리 내려가면 설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식사 후에 액체를 드시면 어때요? 그 음식물이 그 액체를 붙들어 갖고 서서히 내려가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 후에 30분 후에 드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을 드신 다음에 그걸 드시라고 드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의도 가지고 무슨 기능을 얻기 위해서 이걸 처방했다는 걸 알면 어때요?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곧장 얼마 안 있으면 철보형은 이미 알으니까요. 철병 때 진액을 먹을 때는 진액만 먹을 때는 하루 진액을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번 먹으라고 했죠. 근데 철부형을 함께 드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액을 아침 저녁 2번 먹고 철부형도 2번 먹고. 그럼 바뀐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 요거 철부형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만든다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청명인이 있죠. 그렇죠. 청춘환. 청춘환이라는 뜻은 뭘까요? 젊은 청춘을 유지해라 이 뜻이죠. 근데 이게 효능으로 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피를 맑게 하고 피를 해독하는 기능하고 혈관에 붙은 이물질을 녹여서 빼주면 혈관이 깨끗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하고 피를 맑게 하면 되고 그러면 피를 맑게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독을 해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상당히 맑은 혈질을 유지하는 데 좋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그래요. 이렇게 많은 대리점들이나 이렇게 형성해보면 자꾸 이것저것 하면 시끄러운데 제가 입 바른 소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리점 돈 벌라고 해요? 나 도움 주려고 해요? 솔직하고 얘기합시다. 돈 벌라고 하죠? 이거 인정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난 가끔 그래요. 돈 안 벌리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사회를 하는 사람만 먹는 걸 하다 보면 어때요? 폭이 좁아지죠. 그래서 사회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요즘에 의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철보형, 심연정, 사회를 하는 사람만 먹어야 될까요? 사회를 안 하는 사람도 먹어도 될까요? 네, 황금비까지는 사회를 안 하는 사람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청춘환 역시도 사회를 하지 않고도 꾸준하게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간 기능이 회복시키는데 꾸준하게 먹으면 도움은 되는데 단 내가 시인하는 게 있어요. 이건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효과가 유지가 되는데 안 먹고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로 간다. 근데 내가 만드는 제품은 뭔 차이가 제가 약을 만들어요? 식품을 만들어요? 식품 만들죠? 그럼 식품과 약의 차이는 뭐냐? 약은 한 알 먹으라는데 2알 먹으면 부작용 나는 건 약입니다. 근데 하나 먹으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3개 먹었다. 돈만 손해보면 식품이에요. 맞죠? 식품과 이게 약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러느냐? 약은 강제 기능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 재료에서 한 가지 성분만 고농축을 시켜서 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독성과 약성의 정확한 수치를 못 맞추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독인 거고 그래서 내가 일반인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 약산해독제, 중산해독제, 강산해독제 그러면 강산해독제가 제일 독성이 강한 줄 알아. 맞죠?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렇죠. 강산해독제가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여기니까 내가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내 강의 들어보세요. 내가 강산해독제를 어떤 사람한테는 70알 하루 3번 먹어라. 어떤 사람한테는 100알, 어떤 사람은 130알, 150알. 근데 가끔은 300알까지도 먹으라고 해요. 하루 3번씩.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혼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혈질이 강산성화됐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산도가 전부 다를까요? 다르죠. 산도가 높은 사람은 좀 더 먹어야 되고 좀 낮은 사람은 덜 먹어야 하다 보니까 70알에서 300알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번 먹을 때 100알씩 하루 3번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300알을 먹었어. 아니면 500알을 먹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요? 돈 손해봤다 그러잖아요. 100알만 먹어도 될 거 5배 먹었으니까 돈 손해봤다. 그러면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이 응용술이 나와야 돼요. 증세가 심할 때는 양을 늘려서 먹다가 증세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여야죠. 그걸 미련하게 처음에 150알 먹으라고 했다고 끝까지 150알 먹으면 이건 미련한 거예요. 내 강의를 잘 들어보면 산도가 높을 적에는 양을 늘리고 산도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독 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독 기능이 어느 정도냐. 한 달 좀 됐을 적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개를 먹이는데 개가 15살 먹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노견이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이놈이 오늘 죽을란가 내일 죽을란가 치료하는 방법도 없고 너무나 안쓰러운데 갑자기 이 공부를 배우니까 암이 강산에 의해서 오는데 저걸 강산해독제 생을 먹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라. 그래서 손에다가 강산해독제를 이렇게 주니까 지가 바닥바닥 잘 씹어먹더라는 거라. 그놈 먹고 나더니 오늘 죽을란가 내일 죽을란가 했는데 쌩쌩하니 깨나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묻습니다. 개 탁해를 해독하는 거나 사람 탁해를 해독하는 게 원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약성은 동물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시간 나면 저 위에 돌아다니면서 뽕나무 한번 이파리를 보세요. 여기서 진액 다리고 남은 그 찌꺼기 그 밑에다 저놓으면 포도 여는 거 처음에 제가 그 머루포도를 심을 때 사월적에 묘목이 굵기가 접붙여가고 큰 게 성냥꼬타리 정도 굵기 돼가지고 길이가 요만해서 이게 머루포도야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첫 때는 안 죽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약 찌꺼기를 넣었더니 1년 만에 그만큼 커버렸어요. 내기로 한 길 반 두 길 자랐는데 내가 거기 가면서 그래요. 아이고 멍청한 놈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포도를 많이 열렸는가. 멍청할 정도로 1년 만에 커서 많이 열었어요. 뽕나무 이파리를 보면 거기다 기름 바르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한약 찌꺼기가 수북이 여기서는 공장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갖다 덮여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환 제품을 이렇게 먹으면 제 입장에서는 먹기 편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해주면 청춘환이나 심연정이나 황금비, 청명인 이거는 사혈 안 하는 사람이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다. 장기간 먹으면 효과는 있는데 사혈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효과가 월등하다. 그럼 사혈을 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 사혈을 안 하면 먹을 때는 눈에가 누가 봐도 요새 뭐 봐도 이렇게 얼굴빛이 좋아져. 네, 피가 맑아지니까요. 근데 안 먹으면 원위치로 가요. 근데 사혈을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좋아진 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사혈하는 사람만 상대를 하다 보면은 폭이 좀 좁으니까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새로 나온 제품들은 사혈을 안 하는 사람이 섭취하도 좋게끔 만들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저도 참 사혈 징그럽게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제가 실화를 얘기하면 아유 나도 좀 사혈 좀 해야지. 근데 사혈보다 일이 먼저예요. 일이. 그래놓고 겨울 동안에 지난 겨울에 제가 약초만 2만 평을 심었어요. 어떻게 심었느냐. 산에 있는 나무 2만 평 뿌리 다 뽑고 길 내고 거기다 거름
13,000표 뿌리고 씨 파종해놨어요. 한 해 겨울 동안에. 그래 거기다 작업로를 낸 게 적어도 한 4km 정도 되는데 그 도로 내 손으로 100% 다 냈습니다. 그거 하고 요 앞에 전원주택지 9,000평 그거 포크레인 10 빌려가지고 내가 지금 강의 안 하면 저기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포크레인 올라가서요. 그래 햇빛을 많이 봐서 지금 얼굴이 마침하게 잘 익었지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새카맣게 좀 타기는 했어도요. 이게 이 모자도 창이 없고 포크레인도 어때요? 햇빛 가리개가 없잖아요. 직사광선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새카맣게 타기는 했는데 그래도 1년 만에 이 꼴짝을 확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초를 저렇게 많이 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사에 와도 자기가 약초 재배한 거 크는 거 눈으로 보고 그 약초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제품을 생산했다. 마음이 어때요? 믿음이 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냐고 하면은 앞으로 환으로 나오는 제품을 과립으로 바꿀 생각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왜 바꾸냐 하면 과립으로 만드나 환으로 만드나 효능은 똑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놈은 중국이 재밌어요. 중국은 환으로 된 건 다 약으로 따져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과립으로 만든 건 차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환으로 만든 건 차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으로 나오는 제품들을 앞으로 과립으로 만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고 합법적으로 수출하는데 장애 요인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럼 이왕이면 먹기도 편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켰느냐. 여러분들 온수기 위에다가 믹스커피 넣고 하나씩 빼먹고 물 타니까 되게 편하죠. 그래서 딱 믹스커피처럼 티로 만들어서 쪽 찢어가지고 입에다 턱 털어놓고 온수 빼먹겠다. 그 위에다가 차게차게 포가면 되게끔 디자인이고 뭐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환 제품이 어때요? 과립으로 바뀐다. 그리고 지금은 네모지게 포장되어 있죠. 그것이 스틱으로 막 찢어서 그냥 그 뭐였죠? 정수기 앞에서 찢어서 입에다 넣고 그냥 물 거기다 빼서 먹기 편하게 하면은 더 그게 섭취하기가 좀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계획에 있고 이미 상당한 지금 준비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이 공부를 하시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해한 만큼 시행착오를 적게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 번 사회할 때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은 잔뜩 쓰면서 효과는 너무 사회라는 시간을 오래 한다. 억울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지금 진액이나 철분제 다 먹으면서 사회할 때 300cc 빼는 게 나을까요? 500cc 빼는 게 나을까요? 이왕 돈 쓸 때는 확 빼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걸 많이 빼고 부작용이 나는 걸 대처하는 방법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 못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번, 3번, 6번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뭐 100cc, 200cc 이렇게 빼는 거는 진액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일주일 간격으로 300에서 500, 필요하면 700, 800을 뺀다고 하면은 보사의 균형 안 맞추고는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사회라면 불신만 싹트더라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건 환자 입장이고 한꺼번에 막 500cc, 600cc 이렇게 빼가지고 빨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 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뜻도 여러분들이 잘 공감하시고 그러면 이왕 빼도 여러 군데 나눠 빼는 것보다는 한 군데도 집중적으로 빼기가 바로 몰아빼기다. 이 강의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 영상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맨 밑에 먼저 올린 게 1번이겠죠. 1번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건 그게 안편입니다. 그리고 5번째 보면은 거기에 몰아빼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내가 오늘 강의해 준 내용이 그 부족분은 거기도 보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보수교육 때 오셔야 내가 신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이 없을 때는 어때요? 내가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없을 때 교육받은 내용과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교육하는 내용이 다른데 그 부족분은 대부분이 보수교육대하고 보수교육대 여기를 참석 못하는 사람은 공부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동영상에 가면 이런 강의한 거 곧장 거기다 올려줍니다. 정리해서. 그러면 여기 못 오신 분들은 그거 하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가끔 한 번씩은 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 너무 자주 오는 건 안 반가워해도 어쩌다 보면 반갑긴 해요. 제가 실제 힘든 거 그러거든요. 여기 와서 의술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30년 동안 반복하니까 지겨운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 나도 그런 얘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근데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아픈 것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겨우니까 내가 30년 동안 전화기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회라고 진행 먹어라. 그 끝은 뭐예요? 돈 내라. 그러니까 그 얘기 하기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사람이 왜 불행해지는가? 왜 행복해지는가?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불행의 길도 행복의 길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인간의 힘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게 진리법입니다. 진리법, 이치법이거든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의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술이나 먹고 돈을 안 벌고 자빠져 자. 이뻐요 미워요? 그 미운 마음 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이게 이치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쁜 짓 하면 이쁘고 미운 짓 하면 미운 거예요. 단 공부를 하면 뭐는 할 수 있느냐? 미워도 미운 표현을 안 할 수는 있어. 맞죠? 그렇지만 미운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이쁜 짓 하면 이쁘고 미운 짓 하면 밉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세상 원인 결과법이에요. 미운 행동이 원인 제공이고 내가 미운 행동을 하니까 남한테 미움 받는 거고 내가 이쁜 행동하면 이쁜 대접 받는 거예요. 그럼 남한테 존경받으려면 존경받은 원인을 행동을 해야 존경을 받아요. 맨날 지 이익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렇거든요. 남한테 과시받고 천대받을 행동만 하면서 남이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바래. 그러니까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노림만 하는 사람이 남이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란다고 남이 존경을 해줄 수 있냐고 얘기해요.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고 돈보다는 우리 인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한 일익을 담당해보겠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와 처음부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하는 거와는 내가 비유를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모실 때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면 고결해 보입니다. 맞죠?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제사 끝나면 그 음식 제사 지낸 사람 거예요. 맞죠? 근데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아무 게 없고 얼른 빨리 끝내고 저 음식 먹어야지 하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초라해 보이죠? 천박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 심천의학에 대해서 대중화시키면서도 실제 내 뜻이 좋아서 뭔가 뜻 있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심천의학을 접하는 거 하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상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남한테 존경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도 그래도 심천의학을 배운 사람은 뭔가 하늘고 처신이 다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저거 돈밖에 몰라서 맨 돈이나 벌라고 저짓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는 사람마다 진행 먹으라고 해야 돼요? 교육만 해야 돼요? 먹으라고 하면 돈 달라 소리로 들어요. 맞죠?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거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어디 아플 때 어디 빼야 되는 거 배울 필요 없다. 왜?
논문지에 강의 테이프 봐라. 거기 어디 아플 때 어디 빼라고 다 나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는가를 먼저 가르쳐라. 맞죠? 그러면 이거는 왜 만들었고 이거는 왜 만들었고 교육만 쭉 해놓으면 안 먹고 배길 수 있을까요? 먹으라 소리하고 먹으라 소리는 돈 달라 소리고 이건 왜 만들었다고 하는 건 교육한 거죠. 교육만 하고 먹든 말든 지가 결정하게 내버려둬요. 먹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배짱으로 살아. 예전에 누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물건을 이것저것 가져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이 넘어. 그런데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해. 그러면 나더러 참 배짱 좋게 장사한다 그래. 요번에 내가 중국도 얘기해 줄까요? 중국이 사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한국 제품들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 거냐. 안 가져가면 지 손해지 뭐 내가 뭐 그거 가져간다고 내가 팔아먹기 위해서 그거 만드나. 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만들어준 거니 만들어 놓은 거고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거지. 안 가져가면 지 손해다고 생각해요. 매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불과 10% 20%밖에 안 떨어졌어요. 왜냐? 자기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먹는 거지 내가 이 물건 팔기 위해서 만들진 않는다는 얘기라. 상대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지 기어 이걸 팔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고개를 안 숙여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하면 이거 먹으쇼 하면 돈 두쇼 한다고 그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럴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요거는 요렇게 사용하는 제품이다. 무엇을 잘못하면. 그래서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온다고 할게요. 몸에 열이 나고 오한 한기가 들면은 염분 부족의 부작용이다. 자주 들었죠? 이 교육을 받고 알면은 갑자기 몸이 으실으실하게 추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 몸에 염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어때요? 죽음수 한 잔 마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쪽같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오지 말라고 어혈을 300cc 뺄 때 죽음수 한 잔 마시라고 가르쳤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또 영양분과 철분이 부족하면 1차적으로 부작용은 팔다리 기운이 빠집니다. 2차 부작용 몸이 부서요. 3차 부작용 가슴이 두근거리고 귀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얼굴이 창백하고 노란해져요. 이건 영양분과 철분이 부족한 합병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안 날라고 하면 어혈을 300cc 빼낼 때 영양분, 철분, 염분을 얼마씩 넣으라고 하는 걸 교육을 해줘 버리고 그걸 안 해서 부작용이 오면 그냥 한 말도 말아요. 그걸 뭐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걸 안 하면 이런 부작용이 온다. 그 말은 이걸 먹어야 부작용이 안 나다 소리하고 내용은 같죠. 그렇지만 상대가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늘상 교육을 해라, 교육을 해라. 교육만 하고 먹고 안 먹고는 그냥 냅둬 버려요. 그럼 안 먹은 값은 자기가 치르지 누가 치러요. 그렇죠. 근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500cc 사열하고 500cc 수혈 받고 이거 하겠어요? 책에 보면 분명히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수혈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사열하지 마라 하고 딱 못 박아놨어요. 맞죠? 근데 지금 과거에 수혈을 받아야 사열할 사람 지금 97%는 수혈을 안 받고도 사열을 마칠 때까지 해도 피부족에 안 오게 해주는 제품들이 지금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제품을 사가면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주지 이거 돈이나 벌려고 했다 그러면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이 심천왕만 집어 던져버리면 죽을 때까지 꼼짝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100만 평당 5만 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500억이에요. 맞죠? 거기다 건물이 있어요. 저 건물 1750평, 이 공장 2000평, 이거 말고 땅 또 있어요, 없어요? 경주에 12만 평 있죠? 근데 빚 한 70억밖에 없어요. 70억밖에 없어요. 작아 보이죠? 근데 언제부터 70억이냐? 10년 전부터 70억인데 지금까지 70억이야. 재밌죠?
그러면 내가 왜 있게 사냐? 저는 그래요. 환자 상대로 돈 벌었다 소리 듣기 싫어요. 이 다음에 내가 죽고 없어도 환자를 상대로 해서 돈 벌어서 일했다 소리 오해받기 싫으니까 내 노력 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이 새카맣게 탈 만큼 포크레인 저거 하루 펜 빌리면 얼마인 줄 알아요? 7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내가 하루 빌리면 임대료만 하루 10만 원이에요. 기름값 따르고. 근데 공투를 내가 운전하니까 하루 기름값 5만 원인데 사람을 부르면 55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일을 해보면 부르는 사람보다 한 배 반은 해요. 왜냐? 나는 아침에 날 새면 나가서 깜깜해져야 들어오고 기사들은 8시에 나와서 5시면 땡치면 가요. 일하는 시간도 길고 기름도 내가 배는 돼요. 똑같은 장비를 운영해둬요. 그래서 포크레인 공투는 내가 장난감으로 아주 샀고 지금 텐 저우에 서 있는 거는 임대를 빌려서 운전 누가 하냐? 내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느 때 죽어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거를 남겨주고 싶고 여기에 이렇게 내 손으로 하는 거는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뭐냐? 여기 있는 땅을 남겨놓고 죽으면 내가 했다 소리 맞죠? 근데 돈으로 했다 소리보다는 내 노력 가지고 했다 소리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도로가 아무리 못돼도 15km는 될 겁니다. 거리상으로요. 근데 97%는 내 손으로 내가 장비 운전해서 다 낸 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어디다 내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자긍심 가져도 되고 여러분들도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은 빼버리고 교육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돈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도움이 되고 치매 게을러서 걸린다는 말 여러분 이해해요 못해요? 왜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미 발표를 해줬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회를 안 해가지고 치매 걸리면 게을러서 치매 걸린 거 맞지 않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심현정이 없었기 때문에 치매 퇴치 운동을 하자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심현정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 한 50%만 없애도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냐. 근데 그런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한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시인해 봐요. 우리 집에 있는 직원들 25명 봉급 받고 일해요? 공짜로 일해요? 봉급 안 주면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대리 좀 안 하듯이 우리 직원들도 여기 휴일 나오면 휴일 수당 다 줘야 되고 일하는 거지. 여러분들 휴일날 찾아오면 내가 돈 더 들어가요. 여기 강사교육 받은 사람들 내가 돈 받은 것 같아요? 본전도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 저쪽에 밥 먹으면 식사값 저쪽에 다 지불해야 되고 잠자면 숙박비 다 지불해야 돼요. 그거 떨면 여러분들 교육비 내 주머니로 단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이 공부를 하면은 내 뜻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한다 소중히 생각하고 심천의학을 좀 소중히 사용해 주십시오. 네,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